안녕하세요, 다니엘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장 퇴직 그리고 상상도 못할 충격이 직장 은퇴 후에 나에게서 살아가시는 5가지. 제 아는 선배가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어요. 이 선배는 이제 부부가 다 공무원이시거든요. 그래서 평생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뭐 열심히 돈을 모으셔서 애들도 다 컸고 재산도 조금 있으시고 연금도 두 분 합치시면 월 4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고민도 없죠. 그래서 이제 홀가분한 기분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본에 이제 9박 10일 장기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요. 우리가 입국 신고서 공항에서 쓰잖아요. 근데 이제 선배가 막 이렇게 본인 이름 이렇게 작성하다가 거기 이제 직업란이 있는 거예요. 직업란. 근데 이분이 갑자기 5분 동안 쓰질 못하고 그냥 멈춰버렸대요. 이제 직장 들어와서 한 30년 넘게 일하면서 직업란에 어디 나갈 때 그런 거 고민을 안 해봤는데 쓸 게 없는 거죠. 직업란에 무직? 이렇게 쓰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분이 그 즐거워야 될 일본 여행 9박 10일 기간 동안 그냥 멘붕이 왔대요. 내가 직업이 없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또 나중에 이런 상황에서 또 누가 나한테 어떤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무슨 일 한다고 하지? 그냥 집에서 논다고 말을 해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즐거워야 될 일본 여행이 굉장히 우울하게 보내고 왔다고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네, 이 선배처럼 우리 직장인들은 뭐 거의 한 20년, 30년 이상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내가 살 때하고 은퇴 후의 이 환경은 이제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제가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 후에 또 퇴직 후에 나에게서 사라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오늘 이제 5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 5가지 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우울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라지는 게 뭘까요? 이게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권력입니다. 자, 여기서 권력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직장, 이 명함에 보면 내 회사도 나오고 내 직함도 나오죠. 과장, 부장, 이사. 그리고 그 직장이 크든 작든 간에 그 회사 이름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닐 때는 이게 바로 권력입니다. 내가 이 명함이 있기 때문에 거래처도 만날 수 있고 또 어디 사회 활동할 때 이 명함을 주면서 나를 증명해 보일 수 있고 솔직히 뭐 가족과이나 친구와는 이런 게 필요 없지만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는 이 명함이 바로 나죠. 이 명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요. 어떨 것 같아요? 이 명함이 이제 없어지죠. 그러면 그동안 내가 회사에서 이 명함 때문에 이 권력을 가지고 만났던 거래처들, 파트너들, 그리고 심지어는요, 회사 동료 후배들도 나를 만나길 귀찮아합니다. 멘붕이 옵니다, 이때. 직장에서 은퇴 후 이 명함이 사라지면서 나한테 오게 될 첫 번째 고민, 고통, 두려움,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바로 이 권력이 사라집니다. 네, 두 번째는요, 전문성입니다. 제가 직장인들 대상으로도 강의도 하고 또 여기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거의 90%가 직장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대부분 나이가 40에서 50 정도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이죠. 한 1, 2년만 해도 해당 분야에서 꽤 아는데 20년 이상을 했으면 정말 최고의 전문가인데 그 전문성이 그 직장 내에서만 쓰임이 있지 바깥에 나오면 별로 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직장을 생활을 해도 나와서 홀로 서기가 힘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 직장에서 엔지니어로 일을 했거든요. 한 11년을. 그래서 그 직장 내에서는 아주 최고로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인정도 받고 했는데 세상 밖에 나오니까 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내가 직장에 있을 때 내 기술 또 경험, 노하우들이 그 직장 내에서는 쓸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월급도 받았고
근데 이게 세상 바깥으로 나오면요, 거의 쓸모가 없어지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들 하십니다. 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가장 힘들어요. 뭘까요? 바로 현금 흐름, 월급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매달 나오는 월급이. 우리가 이제 이 월급을 직장 생활하면서 수십 년을 받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당연하고 익숙한데, 은퇴 후에 이게 이제 2달, 3달, 4달 이렇게 지나면서 월급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은퇴자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이 현금 흐름, 이 월급이 없어지는 것들을 생각은 했겠지만 이게 내 삶에 닥치잖아요. 두렵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모아둔 재산 갖고 조금씩 빼다 쓰는데, 이래 가지고는 노후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은퇴 후에 현금 흐름, 그 월급이 없어지는 것들이 이제 내 삶의 현실로 닥치게 될 때 굉장히 두렵다고 합니다. 네, 이제 네 번째입니다. 대출 제한이 있어요. 대출 제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내가 급여를 받고 이 명함이 있게 되면 그 신용 대출 또 마이너스 대출도 어렵지 않게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집을 살 때 담보를 해서 대출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직장이 없게 되면 또 수입이 없게 되면 이런 대출이 상당 부분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직장을 다니고 이 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대출도 받을 수 있었는데, 당장 나오게 되면 이 대출 받는 것마저도 힘들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은퇴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힘들 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는 그 직장 나가는 게 그렇게 아침에 싫었는데, 은퇴 후에 몇 달이 지나면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부럽다고 해요. 은퇴 후에 그렇게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두 달은 정말 자유롭죠. 근데 한 3-4달 지나기 시작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 없이 그냥 멀뚱멀뚱 집안에 있게 되면 정말 우울해지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뭐 여성분들이야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이걸 굉장히 견뎌내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직장인들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은퇴 후에 갈 곳이 없어지는 거. 이게 굉장히 두렵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은퇴 후에 나에게서 살아가지는 5가지 뭐였죠? 첫 번째, 권력.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누려왔던 그 수많은 권력들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전문성이 사라져요. 내가 직장에 있었을 때 노하우, 내 기술을 썼던 것들이 밖에 나와서는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 현금 흐름이 없어집니다. 내 월급, 그동안 내가 매달 당연하게 받아왔던 그 월급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대출 제한에 걸려요. 우리가 이제 대출이 집을 살 때도 그렇고 뭐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 받을 때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제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없어진다는 거. 지금 말씀드린 이것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 한번 직장인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5가지가 나한테 사라졌을 때 얼마나 힘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린 은퇴 후 사라지는 이 5가지 공감이 가시나요? 지금 아직 은퇴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잘 공감이 안 되실 텐데, 이미 은퇴를 하시고 이 상황이 지금 오감으로 느껴지신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은퇴 후에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은퇴 후에 더 행복한 인생 이막을 만들기 위해서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명함이 있는데요. 그 명함에 보면 그동안은 회사 이름이 적혀져 있고 여러분들의 직함이 적혀져 있죠. 뭐 과장, 부장, 그런 거 싹 다 빼고요. 여러분들이 되고 싶었던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난 여행을 좋아한다면 여행 전문가 2 이상, 블로그 마케팅 전문가 2 이상, 또 책 읽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면 독서 전문가 2 이상. 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의 전문가로서 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또 그렇게 불려지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걱정을 하세요. 저는 그 정도로 전문가 아니에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꿈만 꾸시면 돼요. 자, 제가 하는 일이 뭐죠? 저는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이 단위 캠퍼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제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리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제가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그런 꿈과 목표들을 좀 더 쉽게, 좀 더 빠르게 만드는 일을 도와드릴 거예요. 그걸 현실로 이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그런 것들을 하나씩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꿈만 꾸시면 됩니다. 그걸 현실로 이뤄내는 것들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